안녕하세요. 데이업 김채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오래된 적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왔는데 어디에 하는지 얼마 주고 이 공장을 매각하는지는 정확하게 정보가 없었지만 이게 결정이 난 거죠. 이 LCD 공장 같은 경우는 월 30만 장을 생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허 기술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아주 좋은 공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었느냐 하냐면 이 LCD 공장을 어쨌든 매각하기는 하는데 왜 매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로 매각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매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LCD 공장 왜 매각을 하느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딱 봐도 BOE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어디에 있죠? 가장 맨 끝에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BOE의 이 점유율을 뺏긴 지는 사실 오래된 상황이고요. 이 데이터 또한 23년, 24년의 데이터도 아닙니다. 꽤 오래전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를 중국에 내어준 지가 꽤 오래됐다. 이 사업 부문의 아주 수익성이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만의 상황이냐?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끝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LCD로 전환될 시기만 하더라도 일본이 가장 우세한 나라였고요. 선두였어요.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의 1위를 넘겨주게 되었어요. 한국이 아주 똑똑한 기술력으로 일본의 점유율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1위가 됐는데 결국 중국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왜냐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LCD 패널에 저가 공세에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생산량, 싼 노동력 이런 걸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LCD도 이 중국에 넘겨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한국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적자 상태 보면 사실상 이 LCD 왜 매각할 수밖에 없는지 딱 나옵니다. 이 기업 적자가 꽤나 오래 유지되었는데요. 사실 이 LCD가 2010년 후반부터 중국의 영향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LCD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던 차였고, 심지어 LCD 패널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는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중국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렸어요. 왜냐면 오래 버틸 힘이 있고 중국 정부가 그만큼 지원해줄 힘이 있으니까. 따라서 LCD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쟁력이 약해진 이 LCD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 구조로 적자가 오래 유지되었던 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LCD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 LCD 얼마를 주고 매각을 하느냐? 자, 이 108억 원 위안입니다. 이게 하나로 어마어마합니다. 2조 300억 원입니다. 근데 제가 왜 2조를 받게 되었느냐를 꼭 짚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LCD 시장 중에서요. 중국은 LCD 시장을 다 먹고 싶은데 이게 마지막 남은 퍼즐로 그 LG 디스플레이의 공장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기업들은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을 탐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계속 속이 타들어갔어요. 빨리 자기가 이 공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값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중국의 상황. 중국 BOE 같은 경우는요. 2023년 면적 기준으로요.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27%나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BOE가 광저우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30%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GSOT, 차이나스타라고 하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20%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탐내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격이 지난해만 해도 1조 원대라고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2조 3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아주 괜찮은 매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BOE에 하게 되었을까요? 이 CSOT에 매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 이 CSOT입니다. 왜 굳이 CSOT여야만 하느냐? CSOT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한때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관련 미국 특허를 BOE가 아닌 이 CSOT에 577건이라는 아주 많은 양을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2017년에 BOE에 LCD 출하량을 넘겨줬다. 2017년이면 이미 아주 오래 전이죠. 2017년부터 BOE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1위를 넘겨준 지는 오래되었다. 그래서 1위가 BOE 12.5%, LG 디스플레이가 12%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1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가 불필요한 아이템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쟁으로 봤을 때 경쟁 1순위, 2순위가 있다면 1순위에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2순위에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내가 1등을 하려면 1순위에 판매를 해서 그 1순위의 경쟁력을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 2순위에 팔아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많이 열어두는 것. 이게 바로 전략적인 방법이 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E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해야 하는 그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BOE보다는 CSOT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되었던 이 LG 디스플레이 적자가 이런 2조 300억 원이라는 기록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매각건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